여러분, 제가 아들의 결혼을 어떻게 막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혜진, 올해로 60이 된 사람입니다. 외동아들이 있는데 얼마 전 그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아들이 가정을 꾸리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는 정말 예뻤습니다. 키도 크고 날씬한 몸매에 도시적인 세련된 분위기까지 풍겨서 처음 본 순간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여자친구를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소개했고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설아이라고 해요. 그 미소가 정말 예뻐서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설아이의 말투에서 뭔가 거슬리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예쁘시네요. 아들님도 어머님 닮아 그렇게 멋있나 봐요. 너무나 발랄한 말투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설아이는 계속 말을 많이 했고 그 말투는 여전히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하고 넘겼습니다. 식사 중에 설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오빠는 어릴 때 어땠나요? 개구쟁이였나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어릴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죠. 제가 병원에 어릴 적 이야기를 하던 중 설아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억지로 웃는 듯 보였지만 저는 그냥 내 착각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설아이를 데려다 주러 나갔을 때 저는 혼자 남아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로 잘 어울릴까? 병원이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저는 결혼 준비를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도 알아보고 혼수 준비도 의논했지만 그 과정에서 설아이의 성격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불편한 마음을 느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병원이와 설아이가 함께 왔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결혼 날짜를 5월 15일로 정했어요. 설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월 15일은 우리 집안의 중요한 기일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날은 할아버지 기일인데. 그런데 설아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누가 그런 걸 지켜요? 그냥 다른 날 모이면 되잖아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전통을 그렇게 가볍게 무시하다니. 하지만 아들이 눈치를 챘는지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날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설아이를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어긋난다는 느낌,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고 갈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 갈등은 큰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결혼 준비에 깊이 관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설아이가 알아서 준비하도록 두었습니다. 처음엔 좀 허전했지만 시대가 변했으니 그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저 가끔씩 아들에게 준비는 잘 되어가니. 하고 물어보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 날짜는 그날로 하려고 해요. 결혼식장이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시내에 있는 호텔인데 설아이가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솔직히 저는 좀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요. 호텔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소외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해 아들이나 설아이에게 거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가끔 아들이 전화해서 이것저것 알려주긴 했지만 대부분은 둘이서 결정하는 듯 했습니다. 청첩장 디자인부터 식순, 답례품까지 모두 그들이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청첩장은 언제 보내니? 우리 친척들에게도 보내야 할 텐데.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모바일 청첩장으로 하기로 했어요. 종이 청첩장은 안 만들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종이 청첩장을 안 만든다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저 시대가 변했지 하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설아이를 만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설아이와 함께 집에 왔는데 그때도 잠깐 인사만 나누고 금방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의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결혼해. 그런데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걸까?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집에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결혼이 취소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다행히 결혼 취소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들이 말하길. 엄마, 저희가 신혼여행을 한 달 정도 길게 다녀오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이나 어디를 그렇게 오래 가니? 유럽 여행이에요. 설아이가 꼭 가보고 싶대요. 순간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렇게 사치스럽게 시작해서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젊을 때 즐기라고 하지 뭐. 스스로 그렇게 달래며 말이죠.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잘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혼식이 가까워지면서 설아이를 만날 기회가 조금씩 생겼지만 그 만남은 대부분 짧고 어색했습니다. 어느 날 명절을 앞두고 아들과 설아이가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설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어서 와, 앉아. 제가 자리를 권하자 설아이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설아,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지? 힘든 건 없니? 제가 물었지만 그녀는 괜찮아요. 라며 짧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설아이는 그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함께 식사를 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설아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아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설아, 우리 집 음식은 입에 맞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역시 또 짧은 대답이었고 설아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설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결혼식 때 한복을 입고 싶지 않아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결혼식에서 한복을 입어왔거든요. 저도 그랬고 제 시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니, 설아? 한복이 예쁜데.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설아이는 저는 그냥 웨딩드레스만 입고 싶어요. 한복은 불편하고 좀 촌스러워 보여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촌스럽다고? 순간 화가 났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해요. 한복을 꼭 입을 필요는 없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 마음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이와 저는 더욱 서먹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는 시간이 많아졌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잘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식이 3주 남았을 때 설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설아이에게 연락을 했죠. 설아, 시간 되면 우리 단둘이 식사라도 할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네, 좋아요, 어머님. 설아이의 대답에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시내의 유명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가격이 비쌌지만 설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에 손에 땀이 나더군요. 오늘은 꼭 설아이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설아이가 도착했을 때 저는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설아, 왔구나. 여기 분위기 좋지? 설아이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근사한 곳이에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츰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아,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니? 네, 어머님, 대부분 끝났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결혼식 날 입을 드레스는 골랐니? 네, 벌써 골랐어요. 사진 보셨잖아요. 아, 맞다. 내가 깜빡했네. 그때 떠오른 기억에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지만 대화를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어가고자 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기로 했니? 유럽으로 가요. 한 달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볼 예정이에요. 저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재미있겠다. 어느 나라를 가볼 계획이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여러 곳을 돌아볼 거예요. 설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으로 설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좋겠구나. 사진 많이 찍어와.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설아이를 위해 이것저것 골고루 주문했죠. 설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설아, 음식은 입에 맞니? 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덕분에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걸 먹네요. 저는 또 한 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설아이가 좋아하니 기쁘구나. 그렇게 우리는 점점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며 대화도 술술 이어졌습니다. 설아이의 집안 이야기나 제 젊은 시절 이야기도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을 한 번 더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만나볼까? 네, 제가 날짜 조율해 볼게요. 그동안의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걱정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종업원이 물 주전자를 들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지만 갑자기 종업원의 발이 미끄러지며 그가 들고 있던 물이 설아이의 옷과 가방에 쏟아진 겁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어머나.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설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사하게 웃던 얼굴이 일그러지며 입술이 비틀어졌고 그녀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큰 소리에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종업원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여 연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실수를. 하지만 설아이는 종업원의 사과를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설아이와의 좋은 대화가 이어지길 바랐지만 그날 벌어진 사건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분위기가 급변한 설아이의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했던 대화가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죠. 어머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 레스토랑이 얼마나 비싼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요? 설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씩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그 시선은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설아, 진정하자.
실수일 뿐이야. 제가 조심스레 말렸지만 설아이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어머님,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설아이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자 레스토랑 안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주변의 시선이 따가워졌습니다. 설아, 제발 진정하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저는 다시 한번 설아이를 말렸지만 그녀는 벌떡 일어나 종업원을 손가락질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야? 사장 불러와. 종업원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 종업원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미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러지 말라고 설아이의 팔을 잡아 말렸습니다. 그러나 설아이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있으세요. 이건 제가 해결할 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결혼에 대한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스토랑 매니저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매니저의 표정은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시죠? 설아이는 매니저를 보자마자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매니저예요? 이게 무슨 레스토랑이에요? 직원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매니저는 설아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설아이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옷값, 가방값 다 물어내세요. 아니,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야 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고 제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땀이 나고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아, 제발 그만하자. 제가 다시 한번 말렸지만 설아이는 제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사장 어디 있어요? 사장 불러오라고요. 그녀의 고성은 레스토랑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 신사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레스토랑의 사장인 듯 보였고 그의 표정은 침착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제가 이 레스토랑의 오너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하지만 사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설아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 드디어 나오셨네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레스토랑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장은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설아이의 기세에 눌린 듯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옷과 가방 세탁 비용은 물론이고, 그러나 설아이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세탁 비용? 이게 세탁으로 될 일인 줄 아세요? 이 옷은 명품이에요. 아예 새로 사주셔야 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설아이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만해, 설아. 우리 나가자. 설아이는 저를 노려보았고 그 눈빛 속에서 깊은 분노와 경멸을 느꼈습니다.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병원이와 결혼할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어머님은 먼저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막아야 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설아이를 데리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저는 사장님과 매니저 그리고 종업원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밖에 나와서도 설아이는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왜 절 말리세요? 저는 당연히 화낼 만한 일에 화낸 거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설아,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설아이는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아이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억울해요. 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설아, 내가 화난 건 이해해. 하지만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건 옳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잖니.
설아이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한 것뿐이에요. 잘못한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성격의 사람과 살아간다면 병원이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얼마나 고통받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병원이에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일이 계속 맴돌았죠. 설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 당황한 종업원의 표정, 불편해 보이던 손님들의 시선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병원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설아이가 앞으로 우리 가족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아들이 저런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느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행복과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 결혼을 막아야겠다고요.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저는 병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집으로 좀 와줄래? 병원이는 의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냥 와서 얘기하자. 몇 시간 후 병원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아, 어제 설아이랑 식사했어. 병원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요?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글쎄, 좋지 않았단다. 그러고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종업원의 실수, 설아이의 과한 반응, 그리고 제가 느낀 당혹감과 실망감까지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병원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설아이가 그랬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거짓말을 하겠니? 병원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이의 반응이 걱정되면서도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병원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 결혼 정말 해야 할까? 병원이는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사실 설아이 때문에 고민이 있었어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병원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설아이가 가끔 저한테도 화를 내요. 욱하고. 그런데 곧 사과학원에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병원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혼자서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다니요. 병원아, 결혼은 평생의 약속이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해. 병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병원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상황을 찍은 영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레스토랑에 CCTV가 있었을 거야. 한번 알아볼게. 다행히 레스토랑 측에서 협조해 주셔서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이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었죠. 영상을 본 병원이의 표정은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설아이의 과한 반응과 행동을 직접 목격하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나 봅니다. 엄마,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병원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이제 알았으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 후 병원이는 설아이와 만나 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서로의 성격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결혼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겠지요. 결혼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에서는 여러 반응이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병원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불행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막았다는 생각에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병원아, 엄마가 너무 개입했나? 미안해. 어느 날 제가 병원이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병원이는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이래도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가끔 설아이와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엄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엄마 결정이 옳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설아이와 저는 정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이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희연이라는 친구였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희연이의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희연이라고 해요. 병원 오빠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희연이의 인사를 받으면서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설아이와는 달리 희연이는 자연스럽고 겸손한 모습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희연이의 배려심 깊고 성실한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이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느새 병원이와 희연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음 편하게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었죠. 결혼식 날,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이와 희연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아, 이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간이 흘러 병원이와 희연이는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으면 그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예전 이야기가 나왔어요. 며느리와의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당혹감, 실망감, 그리고 결단을 내릴 때의 두려움까지 모두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과연 옳은 결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들의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밤새 고민했죠. 그들의 표정에서 공감과 이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해요. 우리 병원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보면 더욱 그래요. 하면서 병원이의 밝은 모습, 희연이와 함께 있는 모습,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행복한 순간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물론 그때의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지 아니면 제가 느끼는 위험을 막아야 할지 정말 큰 고민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도 말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제 경험이 그들에게도 어떤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병원이가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날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물론 아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때로는 부모로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넘기기보다는 진정으로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해지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돈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도 이제는 제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자주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부디 겁먹지 마세요. 가족을 위한 결정이라면 비록 그 순간은 힘들더라도 결국엔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